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입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공격 원투펀치들의 각 팀에 대한 천적 면모를 비교해 봤을 때 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벤제마, 비니시우스 선수가 의외로 아틀레티코 상대로 저조한 공격력을 보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통계를 찾아봤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 공격수인 벤제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라리가 경기에서만 24경기 맞대결을 펼쳤는데 6골을 넣었습니다.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해서 리그 8경기를 치렀는데 무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8경기 이상 맞대결을 치른 팀들 중에 득점이 없는 팀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비아레알 두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벤제마와 비니시우스 선수가 의외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한 면모를 보여오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이 없습니다. 리그 3경기 맞대결을 치러서 모라타 선수가 레알을 상대로 득점이 없는데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즈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라리가 경기에서 25경기 7골 3도움이라는 굉장히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즈만 선수의 포지션을 고려했을 때 25경기 7골 3도움 정도면 레알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리즈만 선수를 제외하면은 모라타나 데파이, 코레아 같은 3명의 공격수들이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득점이 없었습니다. 특히 앙헬 코레아라는 선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20경기를 치렀는데 무득점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그리즈만 선수가 만약에 침묵을 하게 된다면 레알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라리가 최소 실점 2등을 달릴 정도로 기본적으로 수비력이 탄탄한 팀들이고 이 직전 구강컵 맞대결에서 레알이 3대1로 승리를 거뒀지만 전후반 90분은 1대1 무승부로 종료가 됐고 연장전에서 아틀레티코가 퇴장자가 나온 다음에 내리 레알이 2골을 넣고 3대1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굉장히 팽팽한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최근에 레알이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2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다는 점과 최근 클럽 월드컵을 치렀던 여파까지 고려를 한다면 주중 챔피언스리그 리버풀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가 레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레알 상대로 2연패 과정에서 2번 모두 퇴장자가 나왔는데 퇴장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굉장히 끈적한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가 퇴장이 꽤 있었는데 이 원정 경기에서는 퇴장자가 별로 없었고 특히나 원정에서 오히려 아틀레티코가 성적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레알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아틀레티코 상대로 홈에서 레알이 4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고 리버풀 원정에서 공격 원투펀치 벤제마, 비니시우스 선수가 나란히 2골씩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벤제마와 비니시우스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리버풀전의 상승세를 홈에서만큼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3번이 있었는데 그 3번 모두 홈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 역시 이변픽으로 무승부를 추천을 드리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의 경기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의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뉴캐슬전 승리처럼 리버풀이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9승 1무의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리버풀이기 때문에 충분히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서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버풀이 주중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2대5로 완패를 당했지만 공격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살라 선수와 누네즈 선수가 득점포를 이어갔고 최근에 영입생 공격수 코디 각포 선수가 측면이 아니라 중앙 공격수로 배치가 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의 최전방 3톱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버풀이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경기 이후에 치른 EPL 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기복이 있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 시즌 유럽 대항전과 프리미어리그를 병행함에 있어서 리버풀이 부상자도 많고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3승 2무 6패로 홈에서의 7승 3무 1패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고 이 득점이 12골이 감소가 되고 실점은 10골이나 증가가 되는 이 공수 양면에서의 원정 기복이 있는 리버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은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한 방을 기대해 봄직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기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값이 10골이나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가 될 정도로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많은데 실제로 세트피스 실점은 4골로 적은 것이 바로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수비 집중력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신 중앙 수비수 안데르센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리버풀의 이 세트피스 공격을 충분히 막아내는데 도움을 안데르센 선수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안데르센 선수가 브렌트포드전에서 가장 많은 공중볼 경합을 성공을 시켰는데 이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상대로 제공권 경합에서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줬다는 것은 안데르센 선수가 충분히 높이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리미어리그의 헤딩 걷어내기, 헤딩 클리어링 랭킹인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안데르슨이라는 수비수가 76회로 전체 2등을 달릴 정도로 이 머리 뚝배기 능력이 나쁘지 않은 수비수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 선수가 복귀한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로는 굉장히 수비적인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홈 경기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상대가 맨유, 뉴캐슬, 브라이튼 같이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리버풀을 상대로도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패턴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가 올 시즌 리그 3연무가 없었는데 현재 2연무 중이고
올 시즌 두 차례 2연무 다음에 모두 패배로 연무 패턴이 부러졌던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직전 리버풀 원정에서도 깜짝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에 크리스탈 팰리스에 골을 넣었던 에이스 공격수인 윌프리드 자아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높은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리버풀이 직전 뉴캐슬전 원정 승리처럼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팀에게 강점을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4차례의 맞대결에서 3번의 퇴장자가 나왔던 매치업이고 3번 모두 홈팀에서 퇴장자가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맞대결이 모두 무승부로 끝이 났던 굉장히 팽팽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의 이변 가능성은 깔고 가야 하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 같은 경우가 알레한드로 에르난데스 주심인데 이 심판이 올 시즌 라리가에서 레드카드 발급 횟수가 10경기에서 6번으로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레드카드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심판이기 때문에 충분히 퇴장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심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 10경기를 주관을 해서 원정팀의 승리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홈팀 승리가 4번, 무승부가 5번, 원정팀 승리는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는 소시에다드로서는 달갑지 않은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발렌시아가 바라하라는 감독을 부랴부랴 선임을 하면서 어쨌든 감독이 교체가 된 발렌시아이고 감독 교체 이후의 첫 홈경기라는 점에서 발렌시아가 의외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발렌시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베테랑 공격수 카바니 선수와 함께 왼쪽 풀백 호세가야 선수까지 이 부상 여파로 결장 가능성이 높은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는 소시에다드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지만 이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즌 초중반에 많은 골을 넣어줬었던 장신 공격수 세를로트 선수와 이선의 브레이스 멘데스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굉장히 떨어져 있는 소시에다드이고 다만 여전히 소시에다드가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한 골을 넣었었던 오야르사발 선수의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과 일본 대표팀 공격 자원인 쿠보 다케우사 선수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드 쪽이 공격에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소시에다드는 올 시즌 라리가 원정 성적이 3위를 기록을 할 정도로 최근에 원정에서 오히려 흐름이 좋은 부분이 있고 최근 맞대결에서의 끈적한 무승부 흐름과 발렌시아의 감독 교체 효과 그리고 최근 소시에다드도 경기력이 고점일 때보다는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승무패에서는 오히려 연패가 긴 팀이 연패를 끊어내는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세에 있는 팀들이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의외로 높다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빌바오와 지로나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단톡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하신 분들은 홈팀 빌바오의 승리까지 함께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50% 초반의 비슷한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는 팀들이고 이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빌드업 과정에서 지로나가 쇼패스 빌드업을 추구를 하고 빌바오는 롱볼의 활용 빈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기본적으로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이고 이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크로스 정확도가 1위, 빌바오가 3위를 달릴 정도로 양질의 크로스를 측면에서 뿌리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 팀의 전방 압박 통계인데 빌바오가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6골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고 지로나는 4골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전방 압박의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 팀 모두 측면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전방 압박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전술적인 상성을 가르기에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득점이 레알 그리고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빌바오 역시 지로나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지로나가 굉장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리그 22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던 지로나인데다가 이 원정에서는 강점인 공격력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드는 원정 기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로나가 홈에서는 6승 3무 3패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1승 3무 6패로 성적이 떨어지면서 득점도 무려 13골이나 감소가 되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지로나의 승리까지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 않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변 픽으로는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빌바오도 무작정 믿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 빌바오의 중앙 수비수 비비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이 예상이 되고 이 전형적으로 빌바오가 홈에서 1.4나 1.5대 정배당을 받고 이 구매율이 70%가 넘어가는 구도에서는 마치 홈 경기에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처럼 통수를 승무패에서 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빌바오 대 오사수나 경기가 국내 배당 기준으로 1.56, 3.45, 4.85 배당을 받았었는데 빌바오가 그때에도 0대0 무승부로 통수를 쳤던 사례가 있고 이번 빌바오 대 지로나 배당 역시 초기 배당 기준으로 오사수나전과 굉장히 비슷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빌바오가 무승부로 통수를 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로나의 원정 성적 기복과 수비에서의 불안감까지 고려한다면 여전히 빌바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가 그래도 믿어보고 싶은 이유는 지로나 쪽에 공격 재능이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최근에는 디나모 키예프 출신의 측면 자원인 찌간코프 선수까지 영입이 돼서 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의 측면 공격인데다가 이미 올 시즌 11월에 홈 경기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었던 좋은 기억까지 있는 지로나라는 점에서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과감하게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노려봄직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토트넘 사이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올 시즌 총 35실점 중에서 18실점을 전반전에 당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은 전반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3골을 넣은 것 중에서 43%에 해당하는 10골을 전반전에 넣었지만 이 원정 경기에서의 전반전 성적을 찾아봤는데 3승 5무 4패로 원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전반전에 성적이 좋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6골 10실점으로 원정 경기 전반전 성적은 굉장히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첼시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전반전 약점이 의외로 잘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은 굉장히 약한데 후반전 성적이 프리미어리그 세 번째로 좋을 정도로 후반전 몰아치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처럼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올 시즌 총 23실점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2실점을 후반전에 당하고 있고 특히나 첼시가 후반 61분부터 75분경에 가장 많은 실점인 9골을 후반에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의 팀인 토트넘이 충분히 첼시의 후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통계는 토트넘이 올 시즌 넣은 44골 중에서 무려 66%에 해당하는 29골을 후반전에 몰아쳤고 그 29골 중에서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온 후반전 시간대가 바로 61분부터 75분, 첼시가 가장 많이 실점을 했었던 구간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후반전에 토트넘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는 이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콘테 감독이 지휘를 하지 못하고 스텔리니 코치가 토트넘을 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스텔리니 코치가 직전 웨스트햄전에서도 그랬듯이 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오히려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웨스트햄이 체력이 떨어진 수비 뒷공간을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공략을 하면서 쐐기골을 만들어냈던 장면이 이번 첼시전에서도 후반전에 오버랩이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첼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영입생 자원의 합류로 인해서 이 팀 조직력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첼시를 이끌고 있는 이 포터 감독 역시 브라이튼 시절에는 굉장히 측면 활용도가 좋은 감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 빅클럽인 첼시에서는 특유의 측면 활용도나 빌드업 체계가 잘 정립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토트넘이 천정 면모를 극복을 하고 첼시를 상대로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토트넘이 특이한 것이 지난 시즌 포함해서 현재 홈 22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1987년 이래로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던 이 토트넘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승리도 가져가고 싶은 이유이고 다만 최근에 첼시도 스털링 같은 부상 자원들이 대거 복귀를 했다는 점과 토트넘 역시 요리스 골키퍼의 부상 공백으로 인해서 수비가 여전히 불안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첼시도 무승부 정도로 토트넘에 대한 천정 면모를 이어갈 수 있는 의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첼시를 상대로 13경기 승리가 없을 정도로 첼시만 만나면 작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천정 면모를 고려했을 때 첼시의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바야돌리드의 경기인데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 바야돌리드 쪽 역배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가 최근에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7경기 5무 2패로 승리가 없고 올 시즌 10월 바야돌리드 원정에서는 셀타비고가 1대4로 대패를 당했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바야돌리드의 천정 면모를 고려를 했을 때 바야돌리드 사이드도 충분히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 팀의 주전 골키퍼 결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가운데
두 팀 중 어느 팀의 골키퍼 공백이 더 클 것이냐고 판단을 해보면 압도적으로 바야돌리드 쪽의 공백이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두 팀의 맞대결, 바야돌리드가 4대1로 대승을 거뒀을 때의 양팀 골키퍼 평점인데, 바야돌리드 골키퍼의 마십 선수가 7.9점으로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을 했었고, 4실점을 당했던 마르치신 골키퍼는 6.6점으로 굉장히 낮은 평점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십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선방 지표가 굉장히 뛰어난 골키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바야돌리드의 마십이라는 주전 골키퍼가 라리가에서 선방 지표가 네 번째로 좋은 선수이고, 이 기대 실점 값이 24.2골인데 실제 실점은 20골밖에 하지 않아서 4.2실점을 세이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바야돌리드가 이 마십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골문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는 바야돌리드의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반대로 맨 아래에 있는 이 마르체신이라는 셀타비고의 주전 골키퍼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마르체신 골키퍼의 기대 실점이 17.4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올 시즌 26실점이나 당했던 이 마르체신 골키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점률이 높았던 골키퍼라는 점에서 양팀 모두 주전 골키퍼가 빠지게 된다면 선방 지표가 뛰어난 마십 골키퍼가 빠지는 바야돌리드의 수비 공백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백업 골키퍼들의 선방 능력을 비교해 봐야 될 텐데, 이 백업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보시면 이 비아르라는 셀타비고의 골키퍼가 바야돌리드의 백업 골키퍼인 아세노 골키퍼보다 근소하게 선방 지표가 더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주전 골키퍼가 빠지게 될 경우에는 확실히 골문 쪽은 바야돌리드 쪽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까르발랴 감독 체제에서 공수 밸런스과 안정감을 찾은 셀타비고가 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최근에 셀타비고가 경기력은 괜찮은데 지난 아틀레티코전과 소시에다드전을 봤을 때 이 아스파스 선수가 터져주지 않으면 골 결정력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야돌리드는 영입생 공격수 사일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4경기 3골로 맹활약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 셀타비고를 상대로 7경기 5승 2무 천정 면모까지 고려해 본다면 바야돌리드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근거가 있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셀타비고로 가는 이유는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강점이었던 것은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이었기 때문에 이 수비력에서 가장 중요한 마십 골키퍼가 결정이 된다면 이 셀타비고에게도 충분히 서력의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 성적이 훨씬 더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이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12골이나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선방 능력이 뛰어난 마십 골키퍼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된다면 셀타비고가 홈에서 서력할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토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리가에서 기본적으로 측면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세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비야가 평균 크로스 횟수가 22회로 전체 2위를 달리고 있고, 오사수나 역시 크로스 횟수가 평균 21회로 양팀 모두 크로스를 자주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 시즌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두 번째로 많은 이 세비야 입장으로서는 또다시 단순한 크로스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된다면 이 오사수나의 높은 제공권에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제공권 3등인 팀이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이 18위로 기본적으로 높이에서 오사수나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매치업인데 실제로 오사수나의 높은 제공권에 의해서 크로스가 무위로 돌아갈 때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크로스 좀 올린다는 팀들이 오사수나에게 여러 발목이 잡혔는데 이 대표적인 예로 라요와의 홈 경기에서 오사수나가 2대1 승리, 이 지로나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 크로스 정확도 3위를 기록 중인 빌바오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올라와도 압도적인 제공권으로 오사수나가 굉장히 수비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빌바오 대 오사수나 경기 데이터인데 이 빌바오가 무려 오사수나를 상대로 31개의 크로스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로 끝났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오사수나가 크로스 방어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사수나도 약점은 있는데 이 팀이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제공권을 활용한 상대의 롱볼이나 크로스 수비가 뛰어난 반면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상하게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제공권에 비해서 이상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올 시즌 실점이 21실점밖에 없는 수비력이 좋은 팀인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7실점을 오사수나가 세트피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그래도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이라는 점에서 세비야가 제공권 열세를 극복하고 의외로 세트피스에서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오사수나가 라리가에서 수비력은 세 번째로 좋은 팀이지만 공격력이 굉장히 부실해서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올 시즌 오사수나가 총 라리가에서 6번의 무승부가 있었는데 그 6번의 무승부가 모두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최근에 라리가 홈 경기 4연승, 홈 깡패 면모를 다시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홈 경기에서만큼은 오사수나를 상대로 9연승 압도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홈 깡패 면모를 고려했을 때 세비야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주포 공격수 엔네실이라는 세비야의 공격수가 최근에 5골을 넣었는데 그 5골 중에서 4골이 바로 홈에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의 결정력은 엔네시리가 있는 세비야가 그래도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세비야의 홈깡패 면모와 오사수나의 빈공을 고려하면 이 세비야의 신승이 그려지지 않나 싶고 다만 세비야가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에서 2승 3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과 이 주중에 PSV 원정에서 주전자들이 대거 경기를 소화했다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까지 고려를 했을 때 오사수나의 원정 무자비 면모와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롱볼, 크로스 수비력까지 고려한다면 저득점 무승부도 함께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14번 경기는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토토 승무패 12회차에 들어온 14경기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중 주말에 승무패가 2번 들어오는 이 주차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을 위해서 이번 승무패 12회차 역시 1번부터 14번 경기를 빠짐없이 최대한 열심히 분석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쪼록 풋볼살롱의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풋볼살롱이 준비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셔서 나만의 독식픽으로 1등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